지망생에게 적합한 MBTI 유형이 있을까요? 먼저 MBTI 검사라는 게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알려주는지부터 살펴보죠. 정답은 그렇지 않다. 왜?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숫자만큼 다양한 성격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MBTI에 딱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눈다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심지어 딱 4개뿐인 HBO 혈액형 유형으로 사람 성격을 따지는 경우도 있던데, 적어도 인간에 대한 탐구가 주 업무인 여러분은 이런 유치한 성격 구분법은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성격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요, MBTI는 이미 한물간 이론입니다. 지금 학자들 사이에 정설이 된 학설은요, 이미 고전, 바이블이 된 책이죠. 성격의 탄생이란 책에 잘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은 내용은 아주 훌륭하지만 MBTI 유형 분석처럼 핫하고 재밌지는 않습니다. 결과도 다이어그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성격을 뭐라고 딱 유형화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70억 개의 다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죠. 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학설이라면서 왜 MBTI 얘기로 낚시질을 했느냐? 성우지망생, 연기자 지망생에게는 이런 성격 유형 공부가 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표현할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극중 인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유형이 있잖아요.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활달한 사람, 수줍은 사람. 한 번쯤 MBTI 유형별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연기해야 할 인물의 성격을 창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자신의 MBTI 유형 중 하나를 알고 계시면 연기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MBTI를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MBTI는 제일 먼저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사람을 구분하죠. 그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게 외부에서냐 내부로부터냐가 그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라고 할 때 일주일쯤 완전한 휴가가 주어진다면 그 일주일 동안을 못 보고 지내던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보낼지 혼자서 쉬겠는지 질문해 보면 됩니다. 저라면요, 하루쯤 사람들을 만나고 나머지 엿새는 혼자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내향형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다정하고 막 시끄러운 성격인데도 말이죠. 쉴 때, 나에게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유형 검사에 의하면 내향형입니다. 두 번째 구분인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도 이런 짧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엄마가 아주 중요한 일로 외출하시려는 중인데 옷차림 한 군데가 이상하다. 근데 그걸 지적한다면 엄마는 그거 고치느라고 약속 장소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혹은 엄마한테는 지금 의상에 어울리는 백이나 스카프가 애초에 없다. 이럴 때 엄마의 옷차림을 지적할 거냐 말 거냐. 좀 늦더라도 굳이 지적해서 고쳐 입게 하는 사람, 사고형. 엄마 맘만 상할 텐데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감정형입니다. 물론 사고형이라도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사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되면 말하지 않겠죠? 어쨌든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세상을 보고 감정형은 상대방의 감정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은 직관형과 감각형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잠시 패스를 하고요. 마지막은 판단형과 인식형인데 요건 용어가 좀 확 와닿질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옳다 그르다로 판단한다 와 그냥 받아들인다 쯤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튼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요, 판단형들은 딱딱 계획 잡힌 걸 좋아하고요, 또 그걸 잘 수행해냅니다.
아마도 그게 옳다고 판단해서겠죠? 자기 방이나 책상 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정리정돈이 돼 있나요? 그럼 판단형이십니다. 엄청 어수선한가요? 심지어 그 상태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판단형의 반대편 끝에 있는 인식형입니다. 참고로 저는 내향형, 감정형, 인식형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 처리는 삘 받을 때만 몰아서 하는 편이죠. 옳다 그르다도 잘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 직관형과 감각형 얘기로 들어가죠. 여기 먼 훗날 위대한 성우가 될 것이 분명한 한 성우 지망생의 연습 대본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애니메이션 연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대본을 보세요. 엄청난 메모가 보이시죠? 이 친구 감각형입니다. 그럼 그 반대에 있는 직관형들의 대본은 어떨까요? 적힌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지금은 수험생 입장이니까 이것저것 써놨을 수도 있지만 직관형들이 성우가 되면 그들의 대본은 자기 대사에 밑줄 그은 걸로 끝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에 동그라미쯤은 해놨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관형, 감각형, 어중간한 형. 어떤 사람이 성우가 되기에 좋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두 성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 조금 더 빨리 성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에 따라서 연기 패턴이 상당히 다른데요. 어느 한쪽도 옳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기 때문에 자신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연기의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감각형들은 자신의 오감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야 안심이 되는 거죠. 머릿속의 모든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상황 설정도 참 잘합니다. 흔히 그림을 그려라 하는 상황 설정 있잖아요. 내가 연기할 인물의 외모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차림, 주변 환경, 심지어는 날씨까지 세세한 것들을 참 잘 설정해냅니다. 직관형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직관형들은 좀 무대뽀예요. 무작정 연기한달까? 영감, 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무작정이 꼭 완전히 무작정만은 아니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생각하고 판단한 게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흔히 이럴 때 작두탄다고 표현하죠. 어떨 땐 굉장히 잘하고 어떨 땐 어머 왜 저런 애가 연기를 해? 싶게 엉망으로 연기하기도 하고 기복이 심한 친구들, 간간히 몰입감 쩌는 애들 바로 직관형입니다. 예전에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거기 두 명의 형사가 나와요. 송강호, 또 하나는 김상경. 송강호는 직관형 형사입니다. 감을 중시하죠. 김상경은 감각형, 데이터가 중요해요. 직관형들은 대개 자기 외모에도 큰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명품이나 브랜드를 좋아한다? 그러면 감각형이기 쉽고요. 요즘 지망생들은 요즘 작품, 얼마 전 JTBC에서 했던 모범 형사 떠올리셔도 좋겠네요. 거기서 손현주 씨가 맡은 강도창은 뭐겠다? 그렇죠. 직관형. 파트너 오지혁 역의 장승조는 감각형. 저는 직관형입니다. 그것도 저 끝에 있는 극단적인 직관형이죠. 그래서 강의하거나 글을 쓸 때 구체적인 설명을 잘 못해서 저 스스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직관형들은 숲을 보는데 나무는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구체적인 예라는 게 나무잖아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본 분석을 하고 연습을 할 때 그런 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히 체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저와 반대인 감각형들은 그런 작전 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대신 몰입력에 있어서는 조금 처지죠.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각형들이 연기를 하면 첫 녹음, 둘째 녹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완성도가 적당히 높은 걸 내놓는데 짜릿함까지 주는 경우는 또 좀 드물죠. 천재적인 배우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냅니다. 완벽한 성격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중점적으로 훈련했던 거예요. 아시죠? 천재라는 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부르는 말입니다. 천재들만이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직관형과 감각형 요 양 극단의 두 천재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자신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줄거리인데 유리가면이라고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첫 강의 때 참고 도서로 늘 소개하는 작품인데 꼭 한번 몇 권만이라도 보시기를 권해요.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보다도 더 많은 걸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도 끝까지 다 읽으실 인내심이 있다면 읽어보시길 권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멘붕이 오는 책입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20페이지쯤 읽다 보면 한 두어 줄쯤 마음에 탁 와서 박히는 그런 이해되는 명문장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정말 보석 같거든요. 역시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자, 길어졌네요. 여러분은 직관형인가요? 감각형인가요? 연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가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순간엔 몇몇 익숙한 얼굴만 겉으로 드러나죠. 안에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해요. 그 아이를 좀 더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자주자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제 강의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건질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감각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몰입하는 법을 더 연습하셔야 해요. 명상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제 강의가 재밌으신가요? 그럼 당신은 직관형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구체적으로 작전 짜고 계획 짜는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명상 역시 도움이 됩니다. 명상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냥 심호흡 하시면 돼요. 와식 호흡하는 법 알려드렸죠? 네. 연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나 말고 잠자고 있던 개발되지 못한 나를 종종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다독여주세요. 좀 자주 보자고. 더 풍성한 연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의 MBTI 유형 분석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네, 사랑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